15억 집까지 놈은 받고 전세 사며 현금 좀 준 거 있는 나는 부자라고? 이게 나라냐? 지금 들으신 이 절규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어쩌면 내일 당장 우리 선생님들 댁으로 날아올 기초연금 수급 자격 중지 통지서일지도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등 은퇴 설계 전문가 찐 시니어입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피 같은 돈을 모아 은행에 넣어둔 현금 때문에 기초연금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혜택까지 싹 다 박탈당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은 너그럽게 봐주지만 통장에 찍힌 현금은 깐깐하게 따져서 어르신들의 연금을 가차없이 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억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현금 3억을 가진 사람은 절대 못 받는 기초연금의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또한 숨은 자산을 합법적으로 정리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오늘 내용 끝까지 안 보시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원리를 알려면 나라가 기초연금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매달 버는 진짜 소득과 가지고 계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값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이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부부는 365만 원을 넘지 않아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도 없는데 왜 탈락이야? 라고 따지시지만 바로 이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겁니다. 특히 정부는 통장에 있는 돈을 그냥 묻어둔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목돈을 쪼개면 한 달에 얼마 정도는 생활비로 쓸 수 있겠구나 하고 계산해서 그걸 선생님의 월급처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꽂혀 있는 순간 아무 일도 안 해도 서류상으로는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부동산과 금융재산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 재산이라고 봐서 값을 많이 깎아줍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무려 1억 3,500만 원을 기본 공제라는 이름으로 아예 재산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현금은 어떨까요? 겨우 2천만 원만 빼줍니다. 부동산은 1억 넘게 빼주면서 현금은 고작 2천만 원이라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라에서 보기에 현금 1억 원을 들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3억 4억 원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당장 쓸 돈이 많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철수 어르신처럼 집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남은 차액을 몽땅 은행에 넣어두는 순간 어르신은 벼락부자가 된 것으로 전산에 잡히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집 없는 서러움도 큰데 복지 혜택까지 집 있는 사람보다 불리하다니 정말 억울해서 밤잠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금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중타격이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면 이자가 나오죠. 요즘 4% 예금 좋다고 많이들 가입하셨을 텐데 사실 괜찮아 보인다고 덜컥 가입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예금 원금은 재산으로 잡혀 소득 인정액을 올리고 거기서 나온 이자는 월 소득으로 잡혀 소득 인정액을 또 올립니다. 즉, 원금에서 한번 손해보고 이자에서 또 손해보는 이중 피해가 생기는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이자 받아봐야 한 달에 고작 몇십만 원인데 그게 뭐 대수냐. 그런데 그 몇십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 33만 원, 40만 원이 전액 삭감된다면 그래도 대수롭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장롱 속에 혹은 자녀분들 책상 서랍 속에 어르신의 연금을 줄이는 재산들이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돈이 없는데 구청 컴퓨터에는 돈이 있다고 뜹니다.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년 전, 20년 전에 들어두고 까맣게 잊어버린 보험, 그리고 효도인 줄 알고 빌려줬던 명의입니다. 자,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잠들어 있는 보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항변하십니다. 나는 보험을 깬 적도 없고 타 먹은 적도 없는데 그게 왜 내 재산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어르신이 지금 당장 그 보험을 해지했을 때 손에 쥘 수 있는 돈, 바로 해지 환급금을 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년 전에 아는 설계사 부탁으로 들어놓은 저축성 보험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매달 꼬박꼬박 내다가 만기가 지났거나 혹은 잊고 지냈는데 그 속에 쌓인 해지 환급금이 3천만 원이라고 할 때 이 돈은 어르신 통장에 찍혀 있지도 않고 당장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지만 공무원이 전산을 두드리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어르신은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수천만 원 현금을 쥔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금융재산 공제액인 2천만 원을 아주 쉽게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초연금 자격이 박탈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명의대여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찾아와서 엄마, 제가 이번에 사업하는데 신용이 모자라서 그래요. 엄마 명의로 차 한 대만 뽑을게요. 할부금은 제가 다 낼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차가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고급 승용차라면 그날로 어르신 기초연금은 끝장납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에서 4천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일반 재산처럼 연 4%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차량 가격 전체를 소득 인정액으로 잡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들이 탄 4천만 원 차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라에서는 어르신을 고액 자산가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기초연금만 못 받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식 도와주려다가 부모님 노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통장에 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주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만 공제해주고 나머지는 가차 없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만약 어르신 통장에 노후 자금 1억 2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2천만 원을 빼면 1억 원이 남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나올 테니 소득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보통 연 4%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그러면 1년에 400만 원, 한 달에 약 33만 3천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받는 이자도 있겠죠. 요즘 금리로 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결국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안 해도 월 소득 63만 원이 생긴 걸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 하면요.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단 1원만 넘어도 탈락합니다. 만약 어르신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딱 1만 원 모자라서 받고 계셨는데 어디서 갯돈을 타거나 적금이 만기돼서 통장에 목돈이 들어왔다? 그 순간 소득 인정액이 확 뛰어오르면서
받고 있던 기초연금 33만 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1년에 400만 원이 그 통장 잔고 때문에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친구 박 씨는 10억 아파트에 살아도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잡히고 공제도 많이 받아서 연금을 받는데 나는 전세 보증금 빼고 남은 돈 1억 원 병원비로 지고 있다가 연금을 뺏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기초연금의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나라가 정해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내 돈 지키고 당당하게 기초연금 받아내는 비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잃어버린 기초연금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시급한 것은 명의 정리입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야, 내가 내 명의로 뽑은 그 차 때문에 내 기초연금과 의료비 혜택이 다 끊겼다. 당장 내 앞으로 명의를 옮겨라. 만약 자녀가 신용 문제로 명의 이전이 어렵다면 공동 명의라도 만들어 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증권을 꺼내 콜센터에 전화해 보십시오.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만약 그 돈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 위험이 있다면 과감히 감액하거나 자녀에게 계약자를 변경하는 방법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쓰는 방법을 바꾸고 숨겨진 빚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은행에서 현금을 몽땅 인출해 장롱에 숨겨두면 되지 않냐고 물으시지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용처가 증명되지 않은 현금 인출은 기타 재산으로 잡혀 여전히 어르신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오히려 의심만 살 뿐입니다. 그러니 돈을 줄이려면 첫째로 합법적으로 나를 위해 쓰셔야 합니다. 그동안 비싸서 미뤄왔던 임플란트를 하거나 낡은 집을 수리하시거나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빚부터 갚으십시오. 영수증 처리가 확실한 곳에 목돈을 쓰면 자연스럽게 금융재산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립니다. 혹시 남는 방을 전세로 놓으셨거나 세를 주고 계신 집주인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반드시 부채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그냥 내 돈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하는 엄연한 빚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부채로 잡아달라고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재산 총액에서 보증금만큼이 빠지면서 탈락하셨던 분들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모으지 마시고 선생님 건강을 위해 쓰시고 신고할 빚은 확실히 신고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연금도 받고 삶의 질도 올리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세 번째, 재신청의 마법을 믿으십시오.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다고 영원히 탈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년 선정 기준액이 조금씩 오르고 선생님의 재산 상황도 매달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떨어졌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값이 떨어졌거나 예금을 사용해 잔고가 줄었다면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재신청해서 다시 받게 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만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식 투자가 마이너스 났는데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잡힙니다. 내가 샀을 때 가격이 아니라 조사를 하는 시점의 평가, 금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손해본 것도 억울한데 재산으로 잡힌다니 속상하시겠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둘째, 자식들이 주는 용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통장으로 보내주는 생활비나 용돈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건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주는 용돈 때문에 연금 깎일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나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이 생일이시면 4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한다고 지나간 돈 챙겨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제 날짜에 신청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마음이 답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모은 돈이 오히려 족쇄가 된다니 참 야속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법을 현명하게 활용해 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행복만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지켜드리는 찐 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